안녕하십니까. 절대 강자가 자리를 비운 코트. 과연 그 빈 왕좌는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2026년 다이아츠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개막과 동시에 던져진 화두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세영 없는 시즌 배드민턴 판도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단순한 슈퍼500 시리즈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경기장, 이스토라 스나얀이라는 악명 높은 전장, 라이벌들의 줄이탈,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수인 여제의 부재가 맞물렸으니까요. 주인 없는 땅에 깃발을 꽂은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안세영이 빠진 틈을 타 천이페이가 무혈입성했고 승부는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갈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우승 트로피 추가가 아닙니다. 절대자의 공백이 어떻게 판을 뒤흔들고 새로운 패권자를 탄생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기점으로 라이벌의 부재가 천이페이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주었는지, 그리고 여자 단식 패권 다툼에 어떤 파장을 예고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카르타의 심장, 이스토라 스나야는 평범한 체육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최강자들조차 다리가 풀리고 멘탈이 바스라지는 챔피언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비록 등급은 슈퍼500이지만 이스토라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대회의 무게감은 메이저급으로 돌변합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관중의 함성, 숨 쉴 틈 없이 조여오는 응원 열기. 이곳은 기술 이전에 강철 같은 심장을 요구하는 심리전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대회는 유독 묘한 기류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랭킹 최상위권 포식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불참을 선언하며 대진표의 무게감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였죠. 안세영을 필두로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 같은 거물들이 체력 안배와 시즌 로드맵을 이유로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빠졌다고 해서 코트의 열기까지 식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주공산이 된 코트 위에서 단 하나의 이름, 천이페이의 존재감이 독보적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톱 랭커로서 안세영 없는 정글에 남겨진 유일한 완성형 포식자였으니까요. 이스토라의 광기를 견뎌낸 구력,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승부사 기질, 여기에 마수거리 우승을 향한 갈증까지 더해지며 2026년 마스터스는 사실상 천이페이를 위한 동무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안세영의 결장은 단순한 참가 포기,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집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오픈을 연달아 제패한 직후 유럽 원정을 대비해 숨을 고르기 위한 영리한 전략적 쉼표였죠. 굳이 무리해서 슈퍼500 등급까지 소화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시즌 초반 트로피 2개를 챙기며 내 폼은 완벽하다라고 증명도 끝난 상태였고요. 하지만 여제의 부재가 코트에 미친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지난 2025년 무려 11개의 타이틀을 싹쓸이하며 세계 1위를 철옹성처럼 지켰던 선수, 천이페이와 상대전적 14대 14, 팽팽한 균형을 맞춘 유일한 적수. 비록 몸은 없었지만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진표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회는 기승전 안세영으로 통했습니다. 대진운을 빌며 그녀를 피하길 기도하거나 결승에서 만날 그녀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거나 모든 선수의 머릿속엔 타도 안세영이라는 난제뿐이었죠. 그랬기에 그녀의 불참은 단순히 시드 배정자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게임의 최종 보스가 사라진 격변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회의 공기가 바뀝니다. 우승을 막고 서 있던 거대한 산이 사라지자 남은 자들에겐 기회인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주어진 셈입니다. 특히 천이페이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빈집털이가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이 없으니 당연히 우승해야 한다는 필승의 과제가 주어진 시험대였기 때문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의 정점, 과연 누가 그 왕관을 쓸 것인가가 이번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였죠. 천이페이에게 안세영은 넘어야 할 산이자 전술을 처참해는 족쇄였습니다. 그녀가 코트 건너편에 버티고 있으면 천이페이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랠리는 질식할 듯 길어졌고 점수 하나를 따내려면 뼈를 깎는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80분, 아니 90분까지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이페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박수를 둬야 했습니다. 라인 끝에 걸치는 위험한 공격들, 성공 확률이 희박한 각도의 스매시나 무리한 박자 뺏기 등 철벽 안세영을 뚫기 위한 무리수가 이어졌죠. 이런 구도 속에서 천이페이는 늘 잘 싸웠지만 그만큼 빠르게 마모되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죠. 바닥난 체력과 너덜너덜해진 집중력은 다음 라운드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세영전은 단순한 1승이 아니라 대회 전체의 운명을 걸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전략적 올인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천이페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장 편안한 리듬으로 코트를 지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수를 억제한 정교한 컨트롤, 랠리 길이를 쥐락펴락하는 노련한 템포 조절, 체력 낭비를 원천 봉쇄하는 영리한 경기 운영이 부활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반으로 줄었고 승부의 추는 싱거울 정도로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중력장이 사라지자 천이페이에 억눌려 있던 기량이 폭발한 것입니다. 코트 위에선 천이페이는 겉보기에 그대로였으나 그녀를 둘러싼 공기와 짊어진 무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버티던 도전자의 허물을 벗고 이제는 판 전체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등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현대 배드민턴을 관통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핵심적인 본질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단순히 라켓을 휘두르는 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싸우느냐보다 누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는 존재의 가치가 승패를 가르는 냉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세영이 비운 왕좌는 천이페이의 기량을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무기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춤출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깔아주었습니다. 2026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그 변화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세상에 공표하는 증명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압도적인 위험은 구구절절한 경기 내용보다 차가운 숫자 몇 개가 훨씬 더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32강과 16강. 두 번의 전투를 끝내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고작 53분. 보통의 단식한 경기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은 이것이 치열한 승부가 아닌 가벼운 몸풀기였음을 시사합니다. 셔틀콕은 랠리를 거부하듯 바닥에 꽂혔고 실수는 제로에 수렴했으며 천이페이는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시작과 동시에 코트의 공기 흐름마저 장악해버렸습니다. 초반의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만으로도 이번 대회의 결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명확히 예고된 셈입니다. 무풍지대를 지나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암초는 8강전이었습니다. 상대는 푸살라 신두.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묵직했고 베테랑의 노련미와 파워는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것은 라켓 싸움이 아니라 멘탈을 갉아먹는 치열한 심리전쟁터였습니다. 판정에 대한 거친 항의와 경기 지연, 급기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 난무하는 소동 속에 코트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멘탈이 바스라질 상황이었으나 천이페이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상대가 뜨겁게 흥분할수록 그녀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일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소라는 그저 배경음이었을 뿐 그녀가 설계한 승리의 알고리즘에는 단 1%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 길목에서 마주친 오쿠하라 노조미는 결이 완전히 다른 까다로운 숙제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끈질긴 수비의 대명사였지만 이번 승부는 체급의 차이와 기량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잔인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천이페이는 오쿠하라가 원하는 진흙탕 랠리에 어울려주는 대신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광범위한 타구로 상대의 발을 먼저 묶어버리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무리수는 두지 않되 킬러 본능이 필요한 순간에는 사정없이 비수를 꽂았고 경기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천이페이의 압도감을 설명하는 지표는 간단명료합니다. 결승전 입장권을 따낼 때까지 단 한 세트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무결점의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한 것을 넘어 자신의 신체 리듬과 정신력을 초단위로 제어해낸 자기 관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전광석화처럼 끝낸 초반 라운드, 바위처럼 견고했던 8강, 그리고 기계적인 정밀함을 과시한 준결승까지의 행보는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철저한 효율, 감정의 배제,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지배한 완벽한 공학 설계와도 같았습니다. 2026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그렇게 천이페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무서운 방식으로 정상에 근접할 수 있는지 역사에 새긴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천이페이에게 단순히 슈퍼 500 시리즈의 트로피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어진 부상 악몽과 학업 병행으로 실전 감각은 뚝 끊겼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랭킹 포인트의 추락이라는 빚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점을 찍어본 챔피언에게 랭킹 하락은 자존심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선수 생명이 걸린 생존 경쟁의 적신호입니다. 상위 시드를 사수하지 못하면 대진표의 저주에 걸려 천적 안세영을 8강이나 16강 같은 초반 길목에서 마주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이 위태로운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동아줄이자 동시에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안세영이 불참한 무대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빈집이나 다름없는 이곳에서조차 우승을 놓친다면 천이페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의 프레임에 갇힐 운명이었습니다. 안세영이 있으면 져서 못 이기고 없으면 없어서 못 이긴다는 꼬리표는 톰 랭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낙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량 저하가 아니라
한 시대를 호령하던 권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패배 선언으로 해석될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플레이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철저히 실리적이었습니다. 체력을 갉아먹는 장기전은 칼같이 잘라냈고 멘탈을 뒤흔드는 도발 앞에서도 기계적인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관중을 열광시키는 쇼맨십 대신 최단시간 승리를 택했고 무자비한 점수차보다는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안정감을 선택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준비된 챔피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결국 2026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결과보다 그 과정의 완벽함이 천이페이에게 절실했던 무대였습니다. 결승전 네트 너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곳이 가진 중압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신성 피차몬 오파트니푸트. 이번 대회 가장 거세게 불어닥친 돌풍의 주역이자 고작 19살에 어린 나이에 생애 최초로 슈퍼500 시리즈 결승 무대를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랭킹, 경험, 커리어 등 모든 지표에서 열세였던 언더독이 최종 무대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번 대회가 낳은 또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돌풍 뒤엔 잔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피차모는 결승 문턱에 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연료를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70분을 넘나드는 혈투, 피를 말리는 풀세트 접전, 감정을 쏟아부은 승부들이 겹치며 육체와 정신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반면 천이페이는 무실세트 행진으로 결승에 안착했으며 체력 보존량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대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 코트라는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두 선수가 쥐고 있는 승리의 조건은 이미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경험치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승부의 결을 잔인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천이페이는 이미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이라는 지옥의 레이스를 뚫고 정점에 서본 괴물입니다. 심판의 콜이 엇갈리고 관중석이 요동치는 그 숨 막히는 찰나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DNA가 몸에 박혀 있습니다. 반면 피찬문에게 그날의 코트는 모든 것이 낯선 전쟁터였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이건 라켓을 휘두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중력을 버텨내는 그릇의 차이였습니다. 냉정히 말해 이 결승 매치업은 여제 안세영이 자리를 비웠기에 완성될 수 있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안세영이 제 컨디션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신의 피찬문이 결승 문턱을 밟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수렴했을 테니까요. 천이페이 또한 결승전 코트에 들어설 때 이토록 말끔한 체력과 여유로운 전술 주머니를 차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승부는 라이징 스타의 등장이라는 설렘과 절대 권력의 공백이라는 특수성이 빚어낸 한시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천이페이는 그 빈틈을 노련하게 파고들어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낚아챘지만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인정하지만 그 트로피의 무게가 예전과 같은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이페이 시대의 서막인가 아니면 안세영 없는 틈을 탄 일시적인 빈집털이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호평하는 쪽에서는 이를 두고 완벽하게 통제된 승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녀는 코트 위에서 기계처럼 감정을 지웠고 승리에 필요한 딱 그만큼의 칼로리만 소모했습니다. 게임의 템포부터 심판의 눈치까지 모든 변수를 수식처럼 계산해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우승 플랜이었습니다. 특히 부상 공백으로 랭킹 포인트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영리한 수학은 없었을 것이라는 찬사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건 베테랑의 특권이지만 반대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안세영,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 같은 진짜들이 빠진 리그에서의 1등은 반쪽짜리 영광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안세영이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법 앞에서 이 우승은 힘을 잃었고 단순한 1승 추가일 뿐 권력 지형이 바뀐 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곧 천이페이 천하의 개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선긋기였습니다. 오히려 안세영이 없을 때만 강하다는 꼬리표가 천이페이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논쟁의 교차점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천이페이라는 선수의 클래스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제 페이스를 잃지 않는 운영 능력, 숨막히는 랠리에서의 집중력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천이페이가 빛날수록 안세영이라는 존재의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 하나가 빠졌다고 판 전체가 뒤집히는 이 상황 자체가 현재 여자 단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천이페이의 대관식인 동시에
안세영의 절대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한 명은 주어진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코트에 서지도 않고 대회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여자 배드민턴계가 여전히 안세영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우승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진운이 좋았다는 핑계를 대기엔 천이페이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기회를 결과로 치환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두 경기를 합쳐 50분 만에 끝내버리는 파괴력, 변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강신장은 경이로웠습니다.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그 완벽한 스코어보드는 그녀가 단순한 행운아를 넘어 승리를 설계하는 건축가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조건부 재패라는 꼬리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왕좌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남았는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이 떠난 자리에 생긴 거대한 진공 상태가 천이페이에게는 무혈입성의 고속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안세영과 맞붙었다면 겪어야 했을 8, 90분의 지옥 같은 체력전을 면제받은 셈입니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장기인 짠물 수비와 정교한 컨트롤로 코트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부재가 천이페이의 숨통을 트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역설이 흥미롭습니다. 천이페이가 날아다닐수록 팬들은 안세영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30분 컷으로 유리하는 학살극을 보며 대중은 저 폭주를 막을 사람은 결국 안세영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이번 타이틀은 천이페이의 커리어에 한 줄을 더했지만 동시에 안세영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여자 단식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승컵은 천이페이가 들었지만 존재감은 안세영이 가져간 기묘한 동거였죠. 진검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빈집털이로 얻은 권력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며 진정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투어에서 두 여제가 제외하는 순간 이번에 누렸던 혜택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건 오직 피 튀기는 실력과 체력의 맞대결 뿐입니다. 자신감을 충전한 천이페이와 질서를 바로잡으러 돌아온 최종 보스 안세영. 과연 안세영의 복귀 후에도 천이페이의 왕관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독일 오픈과 전형 오픈에서 펼쳐질 두 거인의 충돌을 전술 데이터와 체력 변수를 통해 정밀 타격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머쥔 우승, 여러분의 눈엔 과연 진짜 배기로 보이시나요? 철저한 전략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안세영이 없는 틈을 탄 행운의 빈집털이일까요?